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56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치즈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치즈님을 물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비치의 애청자이고 굉장히 오래된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여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옛날 굿즈까지 들고 와서 찐팬 인증을 하러 온 서지연 치즈라고 합니다. 버건디 처음 봤는데 버건디도 되게 예쁘네요. 네. 그래요? 저 버건디인데. 진짜? 그랬나요? 네. 사실 딴 것들이 대부분 다 검은색, 그쵸. 약간 쥐색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많아서. 그죠. 집에 너무 넘쳐나서 이때 딱 버건디가 좀 레어한데 해가지고 그때 요거를 골라가지고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찐팬 인증. 예, 그럼요. 그래서 원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오피스에서 작업복으로 잘 입고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챙겨서 나온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퇴사하셨어요? 네, 아직은 사실, 네,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남은 휴가를 좀 탕진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너무 좋습니다. 노는 건 참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주만 더 놀고 싶은데,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 지금 회사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전 지금 회사는 이제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이버 클로바 조직 안에서 비전 관련된 업무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거는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부대 시설들과 연동해서 뭐 게이트가 열린다던가 혹은 결제를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매핑을 해서 최근에 그 오픈한 1784라는 네. 그 네이버 신사옥에 얼굴 인식 서비스를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출입증이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얼굴 맞습니다. 인식으로? 네, 얼굴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이제 사원증을 안 들고 다니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사원증 대용 그러기도 하고 뭐 사원증을 들고 다니면 또 그거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한번 쓰기 시작하면 돌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아이폰도 이제 쓰시는 분들이 페이스 아이디 사용을 하다 보면 돌아가기 힘든 것처럼 이제는 정말 저도 사원증 잃어버려가지고 실물 사원증 잃어버려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출입도 하고 아직 오픈은 안 됐지만 뭐 결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안내 데스크 같은 데 가면 뭐 임시 사원증을 받는다던가 뭐 아니면 택배 같은 거 받을 때 그때도 이제 얼굴 인식으로 저를 인증을 해가지고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페이스 아이디처럼 이렇게 뭐 카메라가 있어서 몇 초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꽤나 자연스럽게 쓱 걸어가면 문이 열리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우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워크스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걷듯이 이제 막 너무 뛰어가는 건 좀 그렇고요. 이제 어느 정도 카메라가 어딘가 있는 거죠? 카메라는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면 서지연님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뜨면서 저를 인식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인증이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얼굴이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사원증을 이용을 한다던가. 근데 이게 뭐 좀 홍보를 좀 하자면 많은 곳들이 아무래도 뭐 어뷰징 문제라던가 혹은 그리고 사진이 좀 데이터가 잘 나와야지 사실 인식도 잘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튜디오에서 가서 제대로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그 1784에 적용된 페이스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셀카로 자기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등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기 핸드폰으로 셀카로 찍어가지고 올리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신입 사원이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게이트를 보니까 다들 얼굴로 입장을 하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바로 QR코드로 등록 앱 들어가서 얼굴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찍어도 돼요? 뭐
뭐 어, 왼쪽으로 돌리세요. 뭐 예리, 이런 예리. 거. 예리하신데요? 어떻게 알았죠? 네, 원래 사실 예전 버전 1? 그러니까 작년 이게 사실 좀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POC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B2B로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다가 이번에 그 1784 새로운 사옥을 열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하게 됐는데 첫 번째 페이지 1에서는 원래 앞면 딱 한 장으로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워크스루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좀 다양한 더 각도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클루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면,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장을 찍어서 최대한 많은 피처들을 뽑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스크는 안 되죠. 좋은 질문 주셨어요. 마스크가 돼요. 오. 네, 마스크가 됩니다. 처음 등록할 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작년 데뷔 2021에서도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을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쓴 얼굴까지 예측을 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 페이스사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을 때는 그땐 코로나가 없었죠. 그래서 그쵸. 너무 당연하게 이제 얼굴 뭐 잘 보여주면 괜찮겠지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그게 최우선 과제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내린다는 게 워낙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무조건 해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가장 최우선으로 했었던 과제가 마스크를 쓴 얼굴도 인식을 하자. 근데 혹시 지금 그 영업하려고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너무 준비된 굉장히, 모습이었나요? 네, 준비가 잘 돼 있고 아유. 지금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제가 영업을 당했는데 네. 네, 재밌네요. 영업 문의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네이버 클로바 팀이 만든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음성 인식 좀 많이 이렇게 그다음에 회의록 요거 좀 많이 써 보셨을 텐데 얼굴 인식은 내가 네이버 직원이 아니면 하기 좀 어렵잖아요. 1784는 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을까요? 지금 입구에서 얼쩡얼쩡. 그죠. 그래서 나를 알아보나 딴 사람 거 이렇게 퀴즈 와서 뭐 하신 거죠? 철컹철컹 이러면서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NCP라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네, 그 외부로 이제 오픈된 API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페이스 사인 같은 경우에는 베타로 해서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사용해볼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 아니면 정말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게 되면 로비에서 얼쩡거리거나 혹은 네이버에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제 엔지니어가 많으니까 이상한 시도를 해본 사람 없나요? 뭐 사진을 들이대 본다거나 과연 이게 어디까지 인식을 하고 잘못가 잘 동작하는지 많이 해볼 것 같아서. 밀랍 인형? 여기까지? 이래서 개발자들은 안 돼요. 개발자들은 꼭 이렇게 자꾸 챌린지를 거시는데 너무 저도 이거 무슨 지금 저희 대본 짜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챌린지였거든요. 아무래도 사진 혹은 뭐 밀랍 인형, 그래서 마스크, 뭐 미션 임파서블처럼 이런 거에 대한 게 많아서 그거는 안티 스푸핑이라고 그래서 실제 이게 진짜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가려내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서 모델이 그 앞단에서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게 되면 아예 인식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윈도우가 헬로우 처음 내놨을 때 사진으로 됐었죠. 그래서 난리 나고 막 갤럭시도 그런 이슈가 네. 있었던. 갤럭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갤럭시도 초기에 한번 막 그랬던 거. 지문 인식도 항상 그 뭔가 다른 걸로 해서 지문 인식 풀거나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사원증을 저도 요즘에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사실 걸어야 되고 ISM에서 받으려면 또 해야 돼서 이게 현실적인. 저도 오늘 또 산업은행 가서 이제 통장 만들고 왔는데 통장을 너무 오랜만에 만들다 보니까
재직 증명서를 가져오든지 사원증이랑 명함을 가져오라고 하는 뭔가 현실의 벽이 네, 네. 아직 있는 네. 느낌이었어요. 좀 강화돼가지고 그게 아 그래서 통장 그런 만들 거야? 때 네. 좀 대포 예전에- 통장이나 뭐 이런 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유도 적지 않아요? 맞아. 통장 만든 그래서 이유도 적어야 돼요. 이제 사유를 내가 통장을 왜 사유를 뭐라 그런 그리고 뭐 한 번 만들면 한 달 동안 못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몰라서 네, 네. 한번 음. 크게 당해. 쓸데없는 통장이었는데 그걸 왜 만들어? 아, 정작 필요한 필요한 거는 못 네. 만들고. 갑자기 딴 이야기로 가서 네. 클로바 페이스 사인이 앱스토어에 앱도 있네요. 이게 아.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NCP에서 베타로 오픈이 되게 되면 해당 그러니까 얼굴 인식 자체는 서버에서 도는데 그 카메라 인식하는 부분은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84 같은 경우에는 전용 기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드웨어 제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설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사 내부에서 했는데 그 NC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에다가 이제 외부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기를 다 살 수는 없고 그리고 기기가 소량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POC를 시작을 할 때는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다른 기기 애들도 이제 이식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을 해야 돼가지고 이 등록 부분은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베타성으로 이제 어카운트를 열고 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1784가 네이버 그린 팩토리 뒤에 지은 네, 맞아요. 저는 뭐 그레이 팩토리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그게 네. 건물 이름이 1784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번지수 이름으로 번지로 알고 있어. 그 주소가 땡땡땡 1784여가지고 하는데 정부 시책에 안 맞는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 새로운 도로명이 아니잖아. 도로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또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그 1784 1781년도에 그 산업혁명이 있었던 해다라고 해서 약간 이건 꿈보다 해몽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새로운 네이버가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좋은 것 만든 같아요. 음. 원래 소문에 말한 대로 아까 그레이 팩토리, 실버 팩토리를 했는데 왜 캠퍼스도 아니고 팩토리야 계속 그랬는데 1784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자기소개를 있어빌리티. 간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AI가 핫하다 보니까 좀 질문이 많았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 인식을 통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극한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네이버 클로바 팀에서도 그런 윤리적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개가 가능한 영역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셨던 거는 뭐 데이터 사용 요런 것들일까요? 감시 이런 건가요? 그렇죠. 감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실 네. 카메라가 항상 있는 거고 거기에.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자기의 얼굴이 어쨌든 기계를 한번 거쳐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고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이 뭐 전국망이 만약에 펼쳐진다고 하면 어디에 가 있는지 이제 그 시스템은 다 알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거죠. 굳이 소설을 써보면 네. 1784 곳곳에 있는 카메라가 이 직원이 자리에 뭐 얼마나 그럴 수도 앉아 있죠. 이 있나 사람이 맞아요. 도대체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다 나오나 나왔나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곳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했는지 다른 짓을 했는지 네. 그죠. 굳이 VPN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네트워크 감시 안 해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진짜 사실 처음에 이 시스템, 이 서비스를 건물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니, 특히 뭐 로비라던가 이런 데들은 외부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사실 제가 뭐 보안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그 가이드를 받은 것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어쨌든 저희가 로그가 남아야지 그게 운영이 가능하고 한데 그 운영은 진짜 그야말로 이제 몇 명의 소수의 그 운영자분들한테만 오픈이 되어 있고 사실 개발자 저 같은 뭐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가려져 있고 사진이라던가 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다 인크립트를 해가지고 접근 못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아예 처음 등록을 할 때부터 이제
이거는 3일 동안 뭐 저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사라진다던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서도 되게 로직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안전적인 부분, 뭐 자기 정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모델을 서빙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한 꼭지였지만 그 보안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보를 제때 삭제하고 인크립트하고 뭐 퇴사자들 거는 뭐 정보를 지우고 이런 등등의 그것도 사실 한 꼭지가 될 만큼 그쵸. 되게 많은 챌린지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정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보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에게 권한을 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네. 많이 됐었습니다. 아. 네, 재미있게 일하셨나 봐요. 되게 제품에 네.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져서 설명하실 때. 예,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했고 사실 같이 일하신 분들이랑도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본딩이 좀 안 됐다. 팀원분들이랑 얼굴도 자주 못 보니까 힘들었다 했는데 오히려 이 페이스 사인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랑은 더 자주 만났던 게 이게 건물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건물에 처음 건설할 때부터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배선을 뭘로 연결하네.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폐쇄망으로 아예 들어가가지고 외부 네트워크에 못 들어가는 곳에 뭐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 건물에 진짜 너무 추웠어요. 정말 겨울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일찍 가면 저는 좀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 장비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일찍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캠핑 의자 펴놓고 그러면 몇몇 분들이 따뜻한 물들을 이렇게 싸오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쪼로로 해서 나눠서 막 마시면서 자 이제 우리 테스트 해봐야 설치해봐야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진짜 그 처음 밑단부터 막 추운데 같이 만나서 또 이거를 막 되네 안 되네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이러한 시간들이 되게 길어서 되게 많이 기억에도 남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안티스푸핑 그런 거 얼굴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도 뭐 사실 외부에서 데이터를 사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기도 하고 사실 비용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들끼리 한번 해볼까? 우리는 어차피 다 아는 사이인데 이러면서 이제 다 저작권 없는 얼굴들이 되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맨날 테스트도 하고 뭐 성능이 좀 떨어졌으면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직접 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희 QA 분께서 아두이노로 이게 사람 얼굴을 진짜 사람 얼굴만치 크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1784 그 로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로비 한창 설치할 때 회사분 한 분이 항상 돌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실물 크기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실험들도 많이 같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 막 태양광 이런 것들도 직접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광이 이만큼 들어올 때 낮에는 어느 정도 채광이 들어오는지 말고 등등 진짜 많은 실험들을 해서 거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렇게 딱 오픈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 뭐 브랜드 홍보 이런 데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되게 애사심도 많이 생겼고 그 서비스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홍보 영상에도 나오시잖아요. 건물 홍보 영상. 네. 나오신다 해도 들었는데 그 뒷모습 지나가시는 그분인 거예요? 뒷모습도 나가고 제가 인터뷰 그냥 영상 인터뷰 살짝. 한 인터뷰 3초? 3초 2마디 정도쯤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중 1위기도 하고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 좀 웃긴 게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찍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분들, 괜찮으신 분들만 좀 소수로 와서 찍자 우리들끼리. 이래서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장면 저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옷 바뀌거나 갑자기 메이크업을 했다던가 갑자기 메이크업 안 했다던가. 그래서 이때 좀 웃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지나가는 사람으로 제가 나왔던 게 먼저 찍었고 그 다음날 인터뷰 영상을 땄는데 지나가는 사람일 때는 제가 그날 좀 늦게 가가지고 진짜 그냥 모자 쓰고 뭐 그냥 대충대충 나갔거든요. 되게 편하게 나가서 찍었는데 그 촬영 감독님 바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걸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음 날은 인터뷰를 하는 거여서 이제 완전 풀 메이크업에 머리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았는데 감독님이 너무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라인이 어제는 이런 것들을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아요. 저도 어제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분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네 어제 만나 뵀었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게 일하셨을 텐데 왜 퇴사하세요? 오, 날카로운.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즐겁고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고 사실 주변에서 배웠던 게 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프로덕트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개발적인 것도 정말 많이 배웠지만 뭐 프로덕트를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지 뭐 기획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 마케팅 분이라던가 QA 쪽이라던가 모델러 분들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름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대기업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크게 키우는 것도 뭐 물론 굉장히 보람찬 일이긴 하지만 회사 자체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 나가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아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돼서 다음 회사는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겨서 또 다른 성장을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트위터 친구들이니까 네. 그 치즈님이 어떤 회사들을 거쳐 오셨는지 조금 아는데 혹시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이전 경력들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전에는 첫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iOS 개발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포털 회사에서 이제 웹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서버 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다음 카카오를 다니다가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페이스북 지금 메타에서 잠시 몸을 담궜습니다. 그 다음에 ML이 핫하대, AI가 핫하대 해서 그럼 AI 하면 네이버 클로바지 해서 네이버 클로바에 갔다가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도메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도메인을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군요. 네. 도전욕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도전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요번에 또 다른 회사로 옮겨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너무 자주 옮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는 좀 한 회사에 되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되게 많았어요.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나름 이제 어느 회사를 가거나 혹은 어떠한 팀에 갈 때 여기선 진짜 내 인생의 반을 건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좀 좋은 기회들이 있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크게 디벨롭을 하고 뭐 더 고도화를 한다던가 이것도 즐겁기는 한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못 해볼 것 같은 것들은 놓치기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게 이제 ML이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과거에는 그게 외국계 회사였던 것 같고요. 그때 계속 그런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군요. 네네네. 사실 저희가 그 2년 전에 치즈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한참 막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네. 2년 전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 이제 처음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사실 구인공고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했어요. 그때 클로바 팀 합류하시고 구인공고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던 건가요? 네. 그때도 고민을 했었고 또 주변 친구들이 이제 구인 공고를 좀 잘 써서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한창 또 개발자 몸값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그쵸. 있었고 또 이직도 굉장히 활발하던 시절이어서 사실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재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뛸 수 있을까? 눈에 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팀도 지금은 많이 커졌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합류했었을 때는 팀 자체도 작았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해 가야 되는 시점이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다른 그때가 제가 이제 조인하고 얼마 안 됐을 때가 네이버가 그 월간 영입 이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달마다 네, 이제 네. 오픈을 해서 이제 면접이라던가 뭐 서류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통과를 해서 많은 인재들을 데려오자 이런 것들이 막 시도가 되고 있을 때여서 항상 그 월간형의 페이지가 열리면 딱 그때 튀어 있는 팀들이 이렇게 초르륵 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어야 그쵸.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막 요번에는 서류가 들어온 게 없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왜 우리 팀은 그러니까 이제 막 트위터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팀은 서류가 별로 안 들어왔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해외 회사들의 그런 구인 공고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 뭐 이런 블로그들이 좀 유행을 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구인하기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회사들 입장에서. 물론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 구하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서로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2년 정도 이제 지났잖아요. 그동안 쭉 고민을 해오셨고 나름 좀 요런 포인트들을 짚어내면 그래도 더 잘 무시더라 믿기를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인 공고보다는 더 다양한 매체들이 회사를 주목함으로써 더 다각화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유튜브라던가 테크 블로그라던가 이런 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구인 공고를 봐서 그 회사가 요즘에 뭐 노드를 쓰는구나, 파이썬을 쓰는구나, 그걸로만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각각 회사들이 뭐 유튜브라던가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회사들을 홍보하고 그리고 개발자, 개개인들이 여러 컨퍼런스에 나가면서 우리 팀 이런 거 해요라는 거를 직접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쪽에 더 눈길을 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구인 공고 자체만으로 이제 뭐 어필을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외부적인 어떻게 보면 더 그 상품과 구입자 입장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대상 독자들, 대상 혹은 그 사람들한테 밀접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네. 그럴까요? 뭐 과거에는 사실 그냥 뭐 쿠팡에서 상세 페이지만 보고 샀다면 이제는 리뷰도 보고 트위터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샀던 사람 예.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예. M2 좋아요? 됐나요? 갑자기. 엠플 좋습니다. 가서 직접 만져보기도 네, 하고 네. 사용자도 만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여러 회사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가장 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던 거는 직접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커피챗이 되든 하다못해 뭐 인터뷰 과정 역시도 사실 저만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자분도 저에게 어떠한 질문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험들을 저한테 질문을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들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더 저만 너무 여쭤본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네, 참관이에요. 지금. 잠깐하고 있어요. 네.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상황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회사를 옮기면서 어떻게 보면 구인 공고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위치로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마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회사를 구하는 입장이셨으니까 저도 그렇고 좀 회사를 볼 때 이 회사의 어떤 점들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하면 네. 오히려 이제 구인하는 입장에서도 저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좀 새로운 도메인
이 많이 끌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요. 뭐 원래 하던 거를 더 잘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걸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새로운 거를 한다 이꼴 나는 다시 바보가 된다 일 맞아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사실 새로운 차라리 랭귀지는 아 그래 뭐 항상 모르고 항상 업데이트되고 항상 새로운 게 나오니까 괜찮아 하는데 이게 완전한 새로운 도메인으로 간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서비스를 이해하고 프로덕트를 이해하고 그 시장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좀 어나더 레벨의 또 어려운 점일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운 도메인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를 많이 이해해줄 수 있는지, 나를 이해를 시켜주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창 뭐 유행하는 그런 커피챗이라던가 누군가를 만난다던가 이런 게 점점 더 뜨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뭐 아무리 뭐 시장이 좋고 프로덕트가 좋더라도 내가 가장 먼저 만날 것들은 동료이고 네. 그 동료들이 이미 해놓은 작업들일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 와닿지 않으면 하물며 거기에 어떻게 내 마음을 쏟고 그거를 디벨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도메인과 나와 맞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뭐 가장 그래서 좋은 거는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좋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지인 추천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서로 끌고 밀어줄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계속 물음표가 좀 뜨는 게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네. 오히려 이게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비슷한 사람들을 뽑는 게 다양성을 해친다. 그 책인가요, 선생님? 네, 그 책입니다, 선생님. 네, 그 책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 책. 홍보할 건 아니지만. 네네. 책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테니까. 최근에 읽었던 건데, 브로토피아라는 책이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좀 브로컬처, 이렇게 좀, 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약간 그 사세들 안에서 좀 세게 나가는 그러한 컬처들이 왜 만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너드함 이런 네. 것들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성 혹은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망쳐왔는지에 대한 인터뷰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회사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첫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를 그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그들을 서로 이끌어 나가면서 이게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기서는 그걸 페이팔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서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그 찐 부자들이 사실 페이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공동 창업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또 다른 창업들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회사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그 실리콘밸리를 쫙 다 먹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뭐 스탠포드를 나왔다던가 그쪽 대학을 나왔다던가 그들의 친구라던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해먹는 뭐 그러한 문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나쁜 건가? 그렇게 해야지 빨리 프로덕트도 성장을 하고 여기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동네인데 빨리 친한 사람들끼리 빨리 맞는 사람들끼리 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죽이 잘 맞았던 팀들은 그냥 하면 하면서 핑퐁 핑퐁 이게 워낙 잘 되니까 뭐 피처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빨리 말하면 되니까 앞뒤 다 자르고 나 이거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핑퐁 핑퐁이 잘 됐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팀에서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랑 비슷한 성격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커피 타임 보내는 거 좋아하고 회사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들어왔더니 힘들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랑 안 맞는다.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팀에서 자기가 불편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곳에 가면 좋으니까. 근데 팀 입장에서는 그분도 굉장히 힘들게 오신 분이고 이제 팀 입장에서도 면접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를 들여서 모신 분이신데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니까 아쉬운 거죠. 그리고 뒤돌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 팀 역시도 보기에는 좋죠. 이제 사람들끼리 와그작 재밌게 일하고 매출도 잘 나고 하는데 다양성은 결국 결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보는 그러한 면들도 결국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물론 다양성이란 게 되게 중요한 주제고 얘기할 게 많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라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다양성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성이 있어야 여러 시선이 가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막상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하는 거 힘든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러고 실제로 일하면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과 협업이 너무 힘들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양성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고집을 피운다거나 협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수용 가능 범위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내가 좀 힘들어도 챌린지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아닌가. 너무 다양성 가면 사실 우리 팀하고 안 맞아요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들 다 포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팀을 약간 비슷한 사람의 색깔로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그거가 아니어도 되는 거는 언제지? 네. 아니면 이렇게 다 우리끼리만 모였는데 우리가 잘못된 걸 우리가 알 수 있나?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슬랙이 어떠한 식으로 다양성을 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꼭지점이 그 구인 공고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인 공고 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마초적인 단어들을 빼거나 혹은 그런 선천적인 것들 있잖아. 똑똑한 그러니까 뭔가 타고난 듯한 그런 단어들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런 너무 너드스러운 그런 좀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듯한 단어들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다양한 인재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서 다양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양성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의 이제 이렇게 입소문 같은 걸 내서 이제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 저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죠. 쉽지도 않고 다양성이 아무래도 대부분은 다양하게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다들 편견이 있고 좀 이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일은 현실이 없지만 2명의 지원자가 있고 합격했는데 이쪽은 비슷하고 한쪽은 다양성이 좀 있어요. 그럼 다양성을 가산점인가? 다양성은 우리가 뽑을 때 다양성을 한 명만 뽑아내면 가산점을 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 한 명을 뽑는 거지. 마치 블라인드처럼 왜 다양성 자체가 어떤 그 기준이냐? 이런 것도 예전에 막 논의해보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고 저는 좀 그래도 가산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왜냐면 경험을 못 해보니까 계속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려면 결국 가산점을 주고라도 좀 해보고 문제가 있겠죠. 있어서 제가 떠났어. 너무 힘든데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 하긴 한데 사실 저도 답은 여전히 잘 모르고. 네, 그 되게 어려운 것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뭐 그러잖아요. 구부러진 철사와 같이 뭐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똑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똑바르게 잡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꺾어야지 똑바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힘의 방향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꺾어야지 이게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힘을 지금 주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예, 이야기들. 근데 어떤 되게- 사람은 이제 휘어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땡겨 아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면 네. 이거 어려운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확 휘어 있으니까 확 땡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꼿꼿이 서 있는데 이걸 땡기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트위터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적을 정도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성이 필요해. 근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양성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품을 것인가? 과연 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 모든 게 공평하다는 거는 환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큰 회사, 좋은 회사 다녀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고 작은 회사 아까 말한 대로 툭하면 막 눈빛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미 했고 근데 큰 회사들은 이제 애플도 그렇고 발표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이제 여성분들이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거의 90% 아까 말한 대로 확 땡긴 걸 수도 있는데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저도 네이버에서 일할 때 생각해 보면 다른 회사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네이버는 한승 대표도 대표였고 한승 대표 전에 검색센터 막 할 때부터 보면 네이버에 검색 쪽에 잘 나가는 분 여자분 진짜 많고 개발 쪽에도 네이버 검색센터에 막 통검팀 팀장님 여자분이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런 뭔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쵸. 편견이 그냥 덜해지고. 아니 편견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그냥 있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 조건을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뭐 여자거나 뭐 다른 분 다양성이 이미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카이스트 출신 다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이버 검색 이런 데 가보니까 카이스트 출신에 잘하는 여자 엔지니어 엄청 많고 뭔가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큰 회사의 좀 장점이지 않나 싶은 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 저랑 맞는 사람 할 텐데 딴 팀은 그 팀에 또 맞는 사람 뽑는 거고 또 딴 팀은 또 그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근데 큰 회사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다 보면 안 맞아도 어떡해요. 지금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마주치게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나는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되게 잘하네? 되게 좋은 사람이네? 나중에 또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를 그냥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타협한 부분은 다양성 자체 아까 이제 목표를 회사는 다양성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인간관계의 목표가 다양성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래서 다양하면 물론 좋지만 그 다양한 사람을 내가 굳이 찾아서 만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려고 하지는 말자. 그러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을 하다가도 근데 막상 얘기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랑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다 달라. 그런 부분들은 결국 다양성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발자로서 그냥 살면 똑같은 사람만 만나잖아요. 비슷해요 다. 남자 여자 안 다르고. 네, 근데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그거죠 어린이집 가면서부터 거긴 또 어. 공동육아니까 부모들이 운영하니까 날마다 모여서 뭐 회의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 가보면 이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선이 거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개발자들만 만나다가 엄청 캠핑 다니거나 뭐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 막 이렇게 만나면 뭔가 확실히 다른 사람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오는 게 세상이 있긴 열리는. 하죠. 그런 네, 데서 오는. 근데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포인트가 생기는 건가? 네, 근데 일부러는 안 만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좋은 건 있더라고. 네. 재밌네. 재밌네요. 그 이제 회사 며칠 남으셨어요? 지금 회사? 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놉니다. 지금은 이제 남은 휴가 네. 이제 보내고 계신 건데 어떻게 마무리는 잘 하셨어요? 마무리는 팀원들이랑 인사하고 헤어지는 건가요? 오, 마지막 날? 네네네. 재택이라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재택이긴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휴가에 들어서기 전에
예, 먼저 아, 이제 미리. 회식을 좀 미리 하고 사실 퇴사 메일은 이제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길게 휴가를 쓰는데 너무 먼저 보내면 계속 그쵸, 그쵸. 네, 이제 슬랙에 아직 어카운트는 살아있는데 갖다 놨거나 하는데 이래가지고 다음 주쯤 이제 끝나게 한 일주일 전 정도쯤에 보내야겠다 이러면서 마음의 준비와 이제 드래프트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마무리라는 게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항상 뭔가 좀 남은 듯한 느낌?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진짜 항상 어딘가를 떠날 때 뭐 이직뿐만이 아니라 팀을 옮긴다던가 이럴 때도 항상 그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그 마무리란 아름다운 마무리란 무엇일까? 이게 되게 고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뭘까요? 뭘까요? 그러게. 저는 퇴사할 때 메일을 쓰고 퇴사한 적은 진짜요? 없었던 것 같긴 해. 했었나? 좀 거의 안 하는 그게 저는 항상 저도 쓰긴 이제 해서. 인지는 못했는데 네. 네이버에 있다 보니까 퇴사하는 분들이 쓰고 나가잖아요. 그걸 몇 번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별 생각 없었지만 퇴사하는 날 쓰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있을 때 항상 퇴사 당일에 메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갈 때 퇴사 당일에 쓰고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해. 답장을 못 받죠. 그러니까요. 답장을 못 받잖아요. 답장도 못 먹고 가는 길에 뭐죠? 그 뭐 음료라도 커피라도 한잔 할 때 하자. 이미 네. 난 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개인 메일도 아, 써놓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 많죠. 그다음에 이제 연락을 주시기는 근데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따로따로 뭐 지금 좀 재택이 많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해서 그냥 인사드리지 지금 뭔가 전사로 뭔가 전사 이벤트 같은 느낌 들잖아요. 나의 퇴사가 약간 그러게 약간 부담스러워. 회사 다니면서도 올 전사- 멤버한테 보내는 거. 회사 다니면서도 전사 그냥 메일은 약간 안 쓰는데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갑니다. 막 그랬나 이런 봐요. 느낌 같아서 저는 약간 어. 전 뭐 한 번도 못 보냈던 것 부끄부끄. 같아요. 네. 저는 그 전 회사 이제 메타에서는 매니저가 써줘요 그거를. 오. 네, 매니저가 이제 우리 누가 이제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를 가게 되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를 막 해줘요 가는 길을. 좋다 그건. 네, 그래서 이제 진심을 담은 그 매니저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팀 방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그 제가 일했었던 그런 곳에다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댓글로 아유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런 식으로. 저 회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도처럼 그렇게 해주는 건 좋네요. 저도 본인인 제가 쓰기엔 좀 그러니까 오그라들기도 부끄럽잖아요. 하고 근데 또 이래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약간 보통 협업하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한 3달 뒤에 지즈님 했는데 퇴사했다고?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약간 보통 어느 회사나 입사는 막 이렇게 네. 공지를 하는데 퇴사를 공지하지는 잘 않으니까 네. 갔으면 왜 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뒤늦게. 인사나 한번 할 걸 뭐 저도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생각도 좀 예의를 들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하고 평소에도 관계가 많으면 직접 만나서 커피 하면서 고마웠다 그동안 나 간다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직접 만나기는 애매한 관계인데 뭔가 또 일은 했었어 한두 번 그러면 이제 그 청첩장 때도 비슷하지 않아요? 청첩장 때도 이거 주기도 그거 하고 진짜 이거 그런 부담을 거 주는 것도 진짜. 아니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이메일 맞아요. 청첩장도 주고 봐야 돼.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면 잘 안 드렸었거든요. 청첩장. 나중에 그 후회되더라고. 그냥 뿌리고 말 걸. 청소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퇴사 메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연락 안 받으면 난 좀 그래 그치, 조금 그치, 친분 있다고 그치. 생각했는데 나만 친구라고 생각한 건가 이러면서. 너 이제 아웃 그래 자, 끝 이렇게 돼. 아웃까지 아마 그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아웃 시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잡았어? 그러네 이렇게 정리. 네. 예. 아니 쉬면서 좀 이제 노실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활동도 많이 또 올리시더라고요. 인프콘 거기도 이제 발표하실 것 같던데. 네네네. 되셨어요? 오, 네, 여기 됐습니다. 안 되신 분. 전 됐습니다. 네, 네네네. 네, 인프콘에서 진짜, 근데 오랜만에 하는
그 오프라인이고 음. 또 코엑스여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도 이거 한 곡지를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잘 돼서 지금 준비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뭐요 이렇게 길게 쉬시면서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원래 원래 길게 그런 쉬는 거죠. 사람이 제일 시간이 회사를 없습니다. 다녔으면 오히려 그럼요. 삶이 루틴하니까 준비할 시간을 하면 되는데 네. 놀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추석 명절 시작할 때 이제 첫날은 블로그 글도 한 5개 쓴 다음에 사이드 프레스도 완성할 것 같은 기분이지만 막상 하나도 못 써가지고 마지막 날 그러면서 트위터 나고 망했다. 쉬었으면 됐지 뭐 막 이러면서 연휴 마지막 날 다 그렇죠. 하고 하나도 하지 못했다. 혹시 내용 잠깐 스포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저는 좀 아무래도 제 성장에 있어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 코드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제 코드를 다른 분들이 고쳐주시고 이제 첨삭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올려주시면서 되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코드 리뷰 문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코드 리뷰가 이렇게 재밌었지? 그리고 내가 코드 리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었지라고 돌이켜보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메타에서 일을 했을 때 거기는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자기네 휠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프라이즈 깃허브 엔터프라이즈를 쓴다던가 뭐 많은 분들이 쓰는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사실 메타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좀 회사 사내에 맞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디도요? 아이디는 정확하게 완전 맞는 건 아니었고 그 아톰 위에다가 누클라이드 그거 얹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장들 뉴클라이드 네. 뉴클라이드 있었죠. 네, 누클라이드 아톰은 없었지만 그렇죠. 누클라이드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점점 더 뭐 그렇죠. 사장되어 가고 있는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한다던가 조금 더 그러니까 사내 시스템에 맞춰서 조금씩 고쳐서 쓰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많았는데 뭐 언어도 그렇죠. PHP를 쓰다가 이제 핵랭을 만들듯이 그런 것처럼 패브리케이터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찾아보니까 구글에서도 크리틱, 게릿, 뭐 크리틱,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제 시간에 오셔서 들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점점점 하면 되는데, 이 다른 점이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쓰면서는 오히려 못 느꼈어요. 그냥 다들 쓰니까 나도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이렇게 그냥 스며들었죠. 그래서 스며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다시 뒤돌아와서 깃허브 풀 리퀘스트를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런 데서 실수를 하고 요런 데서 좀 풀리케를 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점들이 있네가 오히려 뒤집어서 이제서야 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팟캐스트 외국어를 듣고 있었는데 엑스 페이스북 다녔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이게 너무 다시 쓰고 싶었는데 패브리케이터도 아니다. 저번 달인가 이제 종료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와서 또 쓰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거 또 쓰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회사 차리자 해서 네 미국에서 그래파이트 네 맞아요 그래파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써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깃허브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인테그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는 대시보드는 또 새로운 베타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냥 CLI는 사실 아무나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마치 패브리케이터를 이용하듯 깃허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프콘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주세요. 아니요, 주세요. 사실 제가 어떤 내용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마 얘기하시는 트윗을 제가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파이트 초대권을 받았는데 코드 리뷰라는 건 혼자 써보기는 좀 어려운 도구잖아요. 내가 혼자 테스트 물론 간단한 기능 테스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 하다가 받았는데 안 쓰고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팀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팀원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넣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영상을 보니까 여기 그 발표 제목 지연님 발표 제목처럼 스택트 체인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플리켓에서도 이제 스택트 체인지
스택트 플리케는 제가 뭐 그래파이트를 아직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플리케를 만들면 큰 변경사항을 이제 작게 쪼개면 A를 하고 플리케를 올려놓으면 리뷰가 완료될 때까지 내가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난 다음 기능 만들려면 요 기능이 필요한 거죠. 요 코드가 있어야 내가 다음 기능을 A 기반으로 이제 예. 근데 하지만 얘는 리뷰가 안 됐어요. 네네. 그러면 얘 위에서 이제 A 다시 A 플러스 기능을 만들고 얘도 PR을 올려놓고 또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또 A 플러스 네. 위에 A 플러스 플러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스택 플리캐스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한 덩이 하지 말고 왜냐면 이걸 하다 보면 이게 한 덩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몇백 줄, 몇천 줄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관례인데 막상 이렇게 하면 첫 A가 리뷰를 받잖아요. 여기 고쳐. 그러면 고쳐. 이거를 계속 해야 될 거죠. 그럼 짜증 나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안 좋은데 하는데 소개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스택 투표할래로 하는데 이 불편한 과정을 해소해주겠다처럼 전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메타에서 이미 하고 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처음에 되게 흥분해서 설명하더라고.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쓰다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약간 궁금했어요. 써보시니까 그 약간 그 안에서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고 그 실제로 PR이 모든 PR이 스택 PR은 아니잖아요. 깃허브에서 할 때 모든 작업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스택만 일로 가서 쓸 때 편한 건지 아니면 그냥 리뷰 자체를 다 그냥 그래파이트 기반으로 해도 실제로 좀 편하신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그래파이트를 쓰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파이트는 거의 혼자만 지금 그냥 해보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개 영상이라던가 제가 이제 대시보드 대충 만져봤을 때는 거의 패브리케이터랑 비슷한데 패브리케이터를 쓸 때는 그런 그 A를 하고 A 다시를 하고 다시를 하고 이러한 스택 체인지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그게 아무래도 아예 GUI부터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사실 플리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그냥 하나하나가 다 흩뿌려져 있는 느낌인 거지. 내가 뭐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뒤에 액션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API를 콜을 하고 사실 이게 우리의 그 생각대로 하게 되면 이게 플로우인데 그게 아니라 플리캐 같은 경우는 쫙 다 뿌려놓고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중간에 액션을 콜을 하는데 봤어. 뭐 맥센스 하니까 그래 오케이 어프로브를 했어. 근데 딴 거 이제 또 플리캐스트가 와가지고 가봤더니 거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버튼을 만들어.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죠.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택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지? 이런 코드가 우리 코드에 있었나? 이게 베이스로 막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 스토리텔링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를 내가 막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파이트라던가 아니면 패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보여줘요. 이게 어디서부터 마치 이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떤 플리캐스트 그러니까 어떤 리뷰의 다음 이야기인지 어떤 리뷰의 다음 리뷰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물론 깃허브 페이지 이제 그 맨 앞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계속 좋아져서 내가 지금 코드 리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혹은 이게 거절이 당해서 내가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인지 이게 좀 잘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느낌이면 이거는 지금 내가 리뷰를 받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리뷰를 해줘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리뷰가 돌아와서 내가 고쳐야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블락커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에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놨어요. 그랬는데 그 리뷰를 안 해줘.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안 해줘. 이렇게 되면 그 2번, 3번, 4번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 첫 번째 블락커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 시켜줘서 너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돼. 지금 리뷰를 해줘야지 이 다음 게 풀려. 이런 것들을 더 명시적으로 보여줘서 사실
코드 리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얼마나 사이즈를 나눌지. 그렇죠. 네, 사이즈를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내 리뷰를 해주지 않는가. 이 기다림.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좀 편하게 보여줬다. 그런 거 하고 이제 사실 기 쓰다 보면 제대로 써야 되다 보면 뭐 리베이스를 한다던가 그리고 뭐 그 머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분명히 깃 처음 배울 때는 그냥 깃 애드, 깃 커밋, 깃 푸시만 있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브랜치를 어떻게 따야 되고 그거 리베이스를 따야 되고 뭐 머지를 했을 때 뭐 커밋 로그들은 어떻게 남길 거면 이게 되게 많이 복잡해지는데 이것들을 좀 축약해줬다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게 되면 물론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플리캐스트를 사용을 하면서도 이미 팀 내에서 모두가 같은 이해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그게 어려워서 코드 리뷰가 어려워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코드 리뷰를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주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발표에서 그래파이트 홍보? 그래파이트 얘기도 그렇구나. 나오나요? 아니면 개념적인 어떤 조금만 홍보? 어쨌든 소개는 하려고요. 그래? 돈 달라 그래야 되나? 네. 연락 한번 해보세요. 연락 한번 할 건데 해봐야죠. 굿즈도 보내달라고 뭐, 하면 우리는 뭐 해줄 Do you know 생각이 있나? 인프콘? 이러면서 아, 네. 재밌겠네요. 오늘 두 가지 영업을 당했습니다. 네. 페이스 사인과 그래파이트. 전 치즈님 트위터 보면서 약간 재미있었던 부분이 매일매일 영어 통화를 하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한 문장 요거를 매일 올리시던데 네네네. 네. 영어 공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는 지금은 전화 영어로 아침에 10분씩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아침에 몇 있습니다. 시에 하시나요? 아침 7시 반. 네, 하고 있습니다. 안에 영어가 됩니까? 이제는 이게 처음에는 사실 진짜 횡설수설 엄청 했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웨이크업 음, 일어나라고 갑자기 딴 얘기 자꾸 하니까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제 눈을 딱 뜨면 그때는 영어가 나오고 이제 정신을 차리면 영어가 나오지 않는 이제 잘못된 습관이 좀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 그거를 계속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클로바가 영어를 쓰는 분위기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고. 그거는 있어요. 이제, 타이완이라던가, 혹은 중국 개발자라던가, 혹은 일본 개발자 분들이랑도 가끔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라인이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개발자분들이랑 말할 때, 네이버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다국적의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파파고를 이용을 해서 채팅이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가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줄여서 말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사업적인 거 잘 모르겠는 건 이제 한글로 쓰고 이제 진짜로 코드 레벨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그런데 채팅이기만이긴 한데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가 이제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끔 영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거의 지금 전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가 주된 거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고 듣고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 쓰기, 읽기 그리고 사실 10분이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기도 하고 거의 잘 잤어 무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전 내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나 어제 팟캐스트 녹음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상 얘기는 사실 언어 실력을 늘리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어디서 이제 또 유튜브로 보다가 봤는데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우면 그게 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그거 어쨌든 트위터 맨날 시시각각 계속 들어가니까 좀 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올리고 그렇게 매일 있습니다. 한 문장씩을. 네. 그렇구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이게 그냥 이제는 막 잔소리 같아요. 막 7시 반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돈이 아까워서 정말 이 돈이 그래도 어쨌든 내가 낸 돈인데 이러면서 전화 받고 헬로 막 이 이러고 결제일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심이 흐려지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언제 이랬더라. 본전 뽑은 것 같은데? 약간
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아침에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런가 봐요. 아니면 좀 미루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뭐 미리 이제 신청을 해놓게 되면 미루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제가 이거 이제 전화 영어를 한 지 한 2년 정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행을 가든 휴가 중이든 그걸 그냥 그래 이것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 매일매일 했더니 이제는 영어 선생님이 아침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안 받을 리가 없어 너는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2년간 같은 선생님. 네 같은 와.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알아서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이제 선생님하고도 하면 하는 그렇죠. 이게 오래 생긴 하면 또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음도 다 익숙해지고 딴 발음 들으면 처음 듣는 나 영어 단어인데 좀 된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선생님을 바꿔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아니요. 뭐 하실 얘기가 어. 있으실까봐 이제 쳐다봤고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머리카락을 기부하셨다는 이제 트윗을 또 보고 네. 오늘 이제 머리를 짧게 또 하고 오셔서 머리카락 기부는 어떻게 또 하시게 됐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머리카락 기부를 한 거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와. 지금까지 한 5번, 6번 네. 정도쯤 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2, 3년에 한 번씩 어. 정도쯤 돼야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하이모 그 가발, 예. 그 업체에게 보내고 있다가 지금 더 이상 하이모에서는 이 자선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름 까먹었다. 예, 나중에, 네, 여기 뭐 이렇게 네네. 노트에 올려주세요. 찾아보면 아마 나올 텐데, 이제 다른 또 비영리 업체에다가 보내고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잘라야겠다. 좀 기분 전환용으로 그냥 툭 잘라야겠다 했는데, 이게 좀 아깝다 이 생각이 들었던 와중에 아마 트위터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걸 기부를 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 하고 잘라봤는데, 이게, 남자분들은 많이 길러보시지 않으셔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시원해요. 이게 정말, 잘랐을 때. 네, 잘랐을 때 이 시원함은 정말, 와, 약간 그 거의 퇴사처럼 해방이군요, 정말 해방. 해방 이러면서 너무 시원해서 그 개비스콘 짤처럼 너무 시원해서 이게 좋은 취지이고 너무 시원해서 그 시원함을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5cm 이상 지금 걸로 시원함을 위해서 참는 거죠. 그렇죠. 그 고통을 참는 거죠. 한 번에 시원하려고. 한 번에 시원하려고 고구마를 계속 먹는 거죠. 그 사이다의 순간을 위해 고구마를 계속 승우님이 먹는 거죠. 어머나 운동본부냐고 물어보고.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검색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맞네요. 맞아요. 어머나, 네,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내고 있고, 진짜 고구마를 한창 먹다가 이제 딱 사이다를 먹었을 때 그 시원함을 확 느낄 수 있고, 또, 사실 머리 계속 뭔가 하기가 귀찮다 보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기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머리가 긴 분들은 특히 미용실 가면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게, 이게 뭐 두피라던가 혹은 뭐 머리카락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이제 조금 밑에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뭐 많이 트위터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 되는 거지만 내가 분명 서비스 받으러 갔는데 가장 많이 혼나는 곳이 미용실이잖아요. 혼나요. 그래? 저는 한 번도 안 진짜? 혼나봐서. 진짜 우리는 많이 당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혼나요. 막 이렇게 이렇게 되실 때까지 왜 클리닉 안 받으시고 이렇게 많이 혼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약간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그렇죠. 때 그냥 혼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군요. 그렇죠. 운동하셔야죠. 네, 네. 술 좀 그만 드시고요. 이거 하는 것처럼 미용실에 가도 이제 혼이 아. 나는데 가게 되면 저 머리 한 번에 잘라주세요. 저희가 기부할 거예요 하면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물론 공짜로 잘라주신 적은 없고. 그러면은 뭔가 기부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을 잘 모아서 주시나요? 네. 거의 오. 이제 머리를 묶고 그 다음에 그 위에를 잘라서 이렇게 말총처럼 이렇게 딱 잘라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듬으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부를 하려면 기본 길이 같은 게 있어요? 최소 뭐. 지금은 25cm. 25cm는 이상. 돼야. 네, 꽤 길죠. 많이 기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길러야 길러야 되는데. 예, 이게 진짜 까먹고서 이제 있다가 보면 이제 자를 때쯤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쯤 걸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제가 한 회사에서 한 번씩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팀원분들이랑 제가 2년 전 정도쯤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잘랐다. 그때도 재택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제 줌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왜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뒤돌아봤을 때 한 회사에서 머리 한 번씩 기부했다고 그랬더니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몰라요. 그 다음에 기부할 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지금 묘하게 이 묘하게 겹쳤네요. 지금 딱 이 순간에 제가 머리를 잘라서 기부를 한 거예요. 회사 그래서 긴장하셔야겠네. 네, 지금은 괜찮죠. 이제 딱 2년 반. 어느 날 머리를 잘라 오면 면담 들어가야죠. 면담만 머리 왜 자르셨나요? 이러면서 왜 머리를 자르셨죠? 약간. 저만의 이제 비밀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트위터에 머리를 잘랐다 하게 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네. 네. 오늘 되게 재밌게 이야기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뭔가 질문을 잘 안 던져도 되게 편했어요. 오늘. 다행이네요. 네. 다른 분들도 재밌으시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들은 분들이 그나마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다행입니다. 평소에는 12명 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20분. 오. 유명하신 분이 네. 오셔서. 아닙니다. 네, 지금 방금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저희 치즈님의 그 링크 트위터 프로필 링크까지 올렸네요. 네. 기계로 이제 그라파이트 URL은 지웠네요. 왜 지웠지? 홍보비 안 받아서 지우셨어요. 나중에 입금 후에 네. 그랬구나. 맞았었습니다. 네, 오늘 치즈님 모시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듣고 마실까요? 네, 저 애청자로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쉬는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후원자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제가 후원자 중에 그 말씀 주셨는데 결제해놓고서 까먹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내 얘기인가 이러면서 지금 무슨 카드가 연결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끊기면 제가 그 신용카드를 없앴다. 네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트위터 보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같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